혹시 혈압약을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혈압이 도무지 내려가지 않으신가요? 병원에서는 약이 잘 듣고 있다는데 집에만 오면 다시 150, 160으로 올라가 버리는 경험 혹시 겪고 계신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의사들이 경고하는 바로 그 사실. 혈압약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이 음식 하나 때문에 약 효과가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똑똑해지는 정보를 가져온 오똑이 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왜 약이 안 듣지? 약을 두 알로 늘려야 하나? 고민하시다가도 이걸 끊자마자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혹시 지금도 그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의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던 이 음식이 혈압약의 효과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심지어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고혈압 약만 믿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압약을 먹고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약 잘 챙겨 먹는데 왜 혈압이 안 잡히지? 내가 먹는 약이 약한 건가? 이제는 약을 두 알 먹어야 하나? 하지만 그 전에 꼭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습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음식 바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짜게 안 먹는데? 소금은 별로 안 쓰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처럼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컵라면 한 개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무려 18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하루 섭취 권장량으로 정한 2000mg에 거의 다달하는 양입니다. 즉, 컵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을 다 섭취한 셈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심장협회는 나트륨 섭취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매년 약 170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혹시 이 컵라면 드신 날 김치도 같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어묵탕, 국물, 젓갈, 장아찌까지 같이 드셨다면 나트륨 폭탄을 하루에 몇 개씩 드신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체내 염분 농도를 낮춰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체내에 염분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요, 약이 아무리 혈관을 이완시키려 해도 몸은 계속 수분을 끌어당기고 혈관을 팽창시켜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즉, 약이 하는 일을 음식이 방해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음식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짬뽕, 짜장, 삼각김밥, 냉동식품, 햄, 소시지 등 간편해서 자주 드시게 되는데요. 이 음식들에는 방부제를 넣기 위해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저염 라면이라고 해도 국물까지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68세 이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간단하게 라면 한 개와 밥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계속 160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주치의가 식단을 확인해보니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3000mg 이상으로 권장량의 1.5배를 넘기고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국물 음식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김치찌개, 육개장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뜨끈한 국물 음식들, 문제는 국물이 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 한 그릇에는 500에서 8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경북 안동의 72세 박모 어르신은 점심마다 된장국을 꼭 드셨는데 항상 국물까지 말끔히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는 혈압이 120이었지만
점심 이후 150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식단을 조정하자 혈압이 13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국물까지 다 드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보셔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2019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임상 관찰 연구에서는 국물 위주의 식사를 지속한 고혈압 환자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ml 높게 측정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실제 혈압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세 번째, 김치와 젓갈, 장아찌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들이죠. 그런데 이 반찬들 짜야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맛이 혈압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김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젓갈은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물에 살짝 헹궈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남 천안의 75세 윤모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김치를 반드시 2~3쪽 이상 드셨고 젓갈도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140 이상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약을 바꾸어도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후 김치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젓갈은 주 1회로 제한하자 약의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압이 125에서 13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혈압약을 드시고도 혈압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식탁 위의 나트륨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물은 남기기입니다. 국물 맛있게 드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붓고 다음날 머리가 띵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전부 나트륨 과다로 인한 반응입니다. 국물은 맛만 보고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젓갈이나 장아찌는 소량만 드세요. 접시에 한 번 덜어두고 그 이상은 드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간은 식탁이 아니라 조리 중에 하세요. 식탁에서 간장을 추가하거나 소금을 더하는 행동이 나트륨 섭취를 급격히 높입니다. 반찬은 그대로 드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외식보다는 집밥을 드세요. 식당 음식은 대부분 간이 세고 나트륨이 많습니다. 집에서 직접 간을 조절한 밥상이 혈압에는 최고의 약입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나는 혈압약만 꾸준히 먹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그 생각을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나트륨을 하나씩 줄이신다면 혈압약 효과도 더 잘 나타나고 추가적인 약 복용 없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 다음 팁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혹시 이 부분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칼륨 섭취 늘리기입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즉, 나트륨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죠. 칼륨이 풍부한 대표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아보카도, 멜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하루에 1개 정도,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 드시고 감자나 고구마는 삶아서 드시면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칼륨 섭취도 조심하셔야 하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단 조절을 통해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료 지침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심장학회와 미국심장협회 모두 DASH 식단 즉 저염식, 고채소 식단을 고혈압 환자의 1차 치료 지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만 드시는 것보다 식습관 병행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혈압약이 잘 듣지 않는 이유는 약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때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탁 위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늘리는 것, 그리고 국물, 젓갈, 인스턴트를 피하는 것이 혈압 관리의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나는 이 음식 자주 먹는다, 오늘부터 국물 줄이겠다 등 결심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큰 효과가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걸 모르셔서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뚜기TV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